네, 안녕하세요. 애준마의 성장일기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오늘 벌써 애준마의 성장일기 5회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수제품으로 손바느질 그리고 재봉틀로 만든 제품을 배워볼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공방에 왔습니다. 오늘 온 곳은 슬로우웍스라는 곳인데요. 대표님 모시고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패션 공방 슬로우웍스의 대표 정성혜라고 합니다. 저희 여기서는요, 재봉틀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독특하고 개성있게 본인만의 취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네, 그래서 슬로우웍스라는 게 되게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예, 이 슬로우웍스라는 것은 요즘 사회처럼 빠른 이 세상에 좀 더 천천히 자기 것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부여한 거고요. 슬로우워크라는 천천히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 태교 그리고 네. 아기에게 뭐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산모에게, 임산부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좋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손바느질을 하면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기한테 두뇌에 운동하는 두뇌 그런 발달. 두뇌 발달에 네. 좋은 영향을 주고요. 네네. 그리고 엄마들은 또 안정적인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아기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 만드는 걸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 시작을. 나 가진 재료나 이런 것도 준비물도 없고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원단도 많이 필요도 없으면서 우리가 손바느질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실 거는 손발 싸게 하고 턱받이를 하실 건데요. 네. 원단도 많이 한 마 정도? 그 정도만 구입하시고 집에 가지고 계신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천, 그리고 바느실, 그리고 고무줄 15cm 4개, 그리고 이렇게 수영 사인펜, 자, 그리고 쪽가위와 원단 가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똑딱이 단추까지. 그리고 이제 재단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도톰한 도화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드보드지 같은 걸로 이제 도안을 뜰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료 준비를 마치고 이제 천의 재단, 네. 재단을 할 차례인데요. 이 천에 방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옷을 만들 때는요, 식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위아래를 식서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원단도 잘라 놓으셔야 되거든요. 식서 방향은 우리가 원단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 방향이에요. 여기가 이미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끝에 맞춰서 이 선이 식서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원단을 재단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경우에는 그림 네. 방향을 보고 어느 정도 식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무지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럴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만져봐서 좀 덜 늘어나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방향이 아닌 덜 늘어나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에요. 네. 이걸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안을 놓고 그려야죠. 도안에도 제가 이렇게 식서 방향을 표시해 놨어요. 네, 그래서 요 방향대로 도안을 그리시면 돼요. 네. 예. 지금 도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시죠? 그 화살표 방향대로 식서의 방향을 놓고 네. 천 위에다 올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요게 지금 어떤 거의 도안인가요? 손싸개예요. 이건 손싸개 도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양손이니까 4개를 만드셔야 돼요. 네 짝을 맞춰서 그쵸? 붙이는. 예. 그렇게 해서 4개. 네. 요거는 발싸개.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감싸지니까 2개. 그리고 반이 접혀서 만들어지는 네네. 거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밑바닥. 발싸개 밑바닥이요. 예. 발바닥에 들어가는 부분. 네. 요거는 이제 턱받이. 네. 요것도 턱받이는 앞뒤 이렇게. 2개. 네. 예.
그렇게 해서 끝에를 맞추시지 말고요. 이거는 도안이 여기에다가 여유분 시접을 둬야 돼요. 시접은 1cm 정도 여유분으로 두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단을 너무 끝으로 가져가시면 시접이 없어지니까 1cm 정도 내려오시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죠. 수정팔로. 그리고 이 도안을 그릴 때는 항상 아무리 이게 수성판이라도 원단 뒤쪽에서 그리는 게 좋아요. 아, 또 안 지워지거나 얼룩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그려주셔야지 안전하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표시는 다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박음질할 때도 편하고요. 아, 그림에 그려진. 네. 네. 여기는 고무줄 들어갈 부분이고 요거는 접히는 부분이라 네네. 이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치점도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를 이용해서 요 나머지는 부분은 이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잘라주시면 되죠. 1cm 정도 시접 여유분 두시고 거길 따라서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단을 고르실 때는요, 이런 네. 유기농 원단을 구하시면 좋아요. 애기들한테는 이렇게 농약이 거의 처지지 않은 3년 오가닉. 동안 네. 오가닉 원단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아이들한테 자극도 없고 원단 구입하실 때는 그런 걸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유기농 원단이 네.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마 정도 보통 기준으로 한마의 보면? 기준으로 해서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건 네. 동대문 종합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네네. 인터넷으로 좀 구입하실 때는 조금 더 다르겠죠. 네. 턱받이 그리실 때는 얘가 이렇게 겉에면이 두 개가 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고 하나는 그리실 때 뒤집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 네, 제가 아까 전에 그린 천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재단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총 그 발판 2개, 그리고 발사계 이렇게 2장, 그리고 이건 손싸개죠? 손싸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총 4장 준비했고요. 턱바지도 양면으로 이렇게 2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느질에 들어갈 차례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 재단 가공선을 그린 그 옆으로 1cm씩 여유 있게 잘라줬어요. 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준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예, 이제 바늘에다가 네. 실을 넣어서요. 이렇게 한 줄로 매듭을 잡으시면 돼요. 한 줄로요. 네, 매듭 잡는 방법은 실을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고요. 네. 수직으로 바늘을 놓으세요. 밑에 실을 놓고 실로. 밑에 실을 놓고 네. 바늘을 수직으로 놓으셔서 네. 감으세요. 3번 정도 감고 여기 같이 바늘하고 실하고 잡고요. 바늘을 밀어서 쭉 내려가시면 바늘하고 어깨 실을 매듭이. 잡고 밑으로 네, 이렇게. 바늘은 잡아당기시고 그렇죠. 끝까지 쭉 가셔요. 그것도 가시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다시 그건 줄이 되는 두 건가요? 줄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한 줄로 매듭을 잡으시면 돼요. 2줄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한 줄로 매듭을 잡으셔도. 그러면 잡을 때 이거를 예, 예. 선을 조금 짧게 잡아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끝을 좀 짧게 잘라주시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매듭이 됐으면 2개가 밀리지 않도록 완성선에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앞뒤를 확인하시고 네. 될 수 있으면 완성선에 핀을 고정시키는 게 좋죠. 이렇게. 예. 이 가장자리의 시접은 1cm를 했다 해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완성선에 맞추는 게 더 정확하죠. 이렇게 해서 핀을 어느 정도 꽂아 놓고 시작을 하는 게 덜 차이가 나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키가 정확히 안 맞게 꼽히면은 네. 바느질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끝에부터 우리가 시접 여기 여유분 둔 데 있죠? 네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끝쪽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시작하는 예. 거예요? 요 끝으로 여기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끝에부터 바늘을 꽂아 주시고요. 여기 끝에부터. 네네, 거의 네네. 끝에부터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한 0.3cm 정도 이렇게 떠주세요.
반박음질을 할 거예요. 예, 일단 앞으로 오시고요. 그다음 빼서 쭉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네. 그 다음 반박음질이라 뒤로 갈 거예요. 네. 반만 뒤로 가주세요. 반만. 지금 박음질 해온 상태에서 반만 뒤로 가주시고 앞으로 0.3cm 전진. 예. 바늘은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요. 예. 그렇게 잡아주셔야 편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누르고 앞으로 뒤로 가서 반만 뒤로 가고 앞으로 오시고 이게 반박음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튼튼하게 박음질이 잘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건가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우리가 표시한 네. 이 선을 따라서 쭉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요거를 살짝 당기면서 가시면은 좀 더 탄탄하게 되거든요. 실을 네. 살짝 당기면서 가면 좀 우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조금씩 당겨가는 게 더 뒤집었을 때 박음선도 안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0.5cm 정도 네, 앞으로 가신다고 앞으로 생각하시죠. 전진하고 예. 다시 뒤로 0.3cm. 예, 그 정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앞은 계속 전진하고요. 네. 뒤로는 반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뒷걸음질 쳤다 다시 앞으로 가는. 예, 그래야지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냥 홀cap으로 바늘이 되면 이제 끊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냥 홈질은 겉에 상침 위에 장식을 줄 때 하거든요. 네네. 예, 요거는 이제 끝에 장식을 좀 줄 거예요. 요런 무지개실로 주시면 예쁘니까 그때는 홈질을 할 거예요. 지금은 반박음질.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박음질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손 들어가는 입구는 막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둥글게 막아 오셔야죠. 네. 여기는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막아 놓으면 안 되죠. 네. 이 손이 들어가는 이 구멍, 앞쪽 구멍 빼놓고 양쪽에 이렇게 동근 부분은 전부 다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저희가 박음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발사계예요. 발사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말처럼 접어졌을 때 보시면 위에는 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두고 이 밑에 부분에는 저희가 발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발판이 들어갈 부분도 남겨두고 박음질 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 앞쪽까지.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발사계가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2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반박음질로 반박음질로 동일한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턱사계예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거는 앞뒷면이 양면이니까 우리가 겉과 겉을 마주보고 박음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 봐놓고 핀을 꽂아서 창구멍이 필요해요. 뒤집어야 되니까요. 한 7cm 정도는 박음질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싸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들어가는 자리만 남겨놓고 이렇게 반박음질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 하신 다음에는 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요 끝에는 이제 너무 시접이 너무 넓죠. 요건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를 한 0.3cm만 남겨놓고요. 박음질 한 대 자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끝에를 0.3cm 남기고 잘라주는 거죠. 재단 가위가 되게 잘 드는 것 같아요. 네, 일반 가위로는 천이 안 잘리고요. 이 재단 가위를 하나 사 놓으셔야지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하나 싼 것도 많고요. 그래서 뒤집어 이렇게 주시고 0.3cm만 남기고 반박음질한 그 선 그 겉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그다음 뒤집어주는. 그다음 뒤집어주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손 넣는 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뒤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갑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상침을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고무줄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표시해놨죠 아까.
네, 여기. 위에 저 줄 그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접히는 선이고요. 여기에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아, 점선 부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접어주시고요. 뒤집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시한 곳을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접으라는 건 이 안쪽으로 한 0.5cm 정도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네. 더 접어서 시접을 끝에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보이게끔 네네네. 안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를 박음질, 끝박음질 할 거예요. 끝박음질이라는 건 이 원단하고 여기 만나는 끝 쪽으로 네.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박음질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핀으로 고정시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해주시는데요. 위에서부터 약간의 주름이 생기도록 네. 요 가운데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 한 0.5cm 내지 요 정도 1cm는요 내려와서 한 줄 박음질 해주시고요. 또 거기서부터 한 1cm 떨어져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고무줄 들어갈 자리 네네. 남겨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고무줄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창구멍을 한 2cm는 남겨주셔야 돼요. 2cm. 예, 밑에 박음질은. 그래서 위에는 다 맞고요. 밑에는 한 2cm 창구멍을 내주신다는 거. 표시를 해놓고 하셔야지 까먹질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만큼 박음질 하지 않는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천을 뒤집은 상태죠. 뒤집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희 재단했던 천을 보여드릴게요. 재단할 때 보면 이렇게 점선, 실선이 2개랑 점선 2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접어야 되는 선이 지금 이쪽 선 맞나요? 아, 이거는 고무줄 들어갈 선이고요. 여기가 접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실선 보이시죠? 두 번째 실선. 두 번째 실선 쪽을 접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접힌 상황에서 한 번 더 이 안쪽을 이렇게 얕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핀으로 접힌 상태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 들어갈 자리가 지금 고무줄 잠깐 보시죠. 네. 네. 자, 고무줄이 이렇게 중간 지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이시죠? 그래 중간 지점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박음질, 네. 반박음질 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반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고무줄을 넣어야 되니까 밑쪽에 박음선은 항상 2cm 정도 남겨놓는다는 거. 여기 다 막아주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고무줄을 넣을 수 있는 2cm 자리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선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고무줄 넣을 자리를 두고 박음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 진행 과정 다시 보여드릴게요. 턱받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 면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그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음질을 전체적으로 반박음질을 쭉 해주시는데 단 이제 남겨둬야 될 구멍 아까 전에 한 7cm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천을 뒤집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남겨두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음질이 끝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손싸개 하셨을 때 이 옆에 박음질이 끝난 이후에 잘라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깔끔하게 천 정리해주는 거 같죠. 네,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천을 동그랗게 다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곡선이라 뒤집었을 때는 여기 펴지는 부분이라 가위집을 내지 않으면 여기가 울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가위집을 이런 식으로 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박음질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네, 제가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집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원래 뒤집는 도구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으신데 이제 없으시면 아니면 이런 펜이라도, 젓가락이라도. 예, 펜이라도 이용을 네. 해서 안에서 좀 안에서 밀어주시면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손재주가 얼마나 없는지 아 정말 못하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많이 그래요. 많이들 못하시더라고요. 옛날 그러니까요. 엄마들하고 틀려서요. 예. 보시면 이렇게 턱받이 양쪽을 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박음질을 한 다음에 창구멍 7cm 정도 남기고 뒤집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턱받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홈질을 이용해서 손싸개에 아까 전에 제가 박음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선 있죠. 그 선을 따라서 0.5cm 정도죠. 네. 네, 0.5cm 정도 내린 상태에서 홈질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매듭 짓는 법을 한번 알려주실 건데요. 네. 매듭은요, 여기까지 왔으면요, 맨 끝에 실이 나온 그 지점에다가 바늘을 놓으세요. 그리고 실을 챙챙 한 3번, 네. 4번 정도 감으시고요. 실하고 바늘을 왼손으로 잡고 밀어주세요. 바늘은 밑에서 밀어주셔가지고 실을 쭉 잡아 빼시면 여기로 끝으로 이렇게 매듭이 잡혀요. 아, 그리고 이 매듭을 좀 안 보이게 하시려면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조금 먼 데로 바늘을 빼시면 네. 실의 끝이 좀 안 보이겠죠? 네네. 이렇게 실의 끝을 좀 없애신 다음에 잘라내면 여기서 되나요? 쪽가위로 여기를 잘라내시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실의 끝을.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위쪽에 0.5cm 남기고 그 홈질 다 됐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똑같이 홈질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죠. 그 2cm 정도 그 고무줄 들어갈 자리만 남겨놓고 이렇게 바느질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뒤집어서요. 우리 끝에 여기 0.3cm만 남기고 잘라주신 부분을 상침을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대로 뒤집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끝에 이제 맞춰서 핀을 또 고정시켜 주세요. 네. 박음선이 한가운데 오도록 하시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깔끔하게 0.3cm 되는 부분에 이렇게 핀을. 요거는 만져보면 아니까 도톰하죠. 네네네. 앞쪽이. 그러니까 고기를 맞춰서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네. 이제 도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맞춰서 핀을 좀 고정시켜 주는 게 좋죠.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손싸개 바깥쪽을 그 0.3cm 남기고 잘라줬잖아요. 그 부분 끝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접이 또 안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안 보이게끔 네.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장식 효과죠.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도 테두리 끝까지 가시면 고무줄인데 박음질하면 안 되고요. 네. 요 밑에부터 박음선 홈질한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둘레로. 네. 보시면 여기 홈질, 아래쪽 홈질 돼 있는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네. 홈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홈질하실 때는 한 0.3cm 정도 가시면 좋은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면 한 0.5cm 정도로 간격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좋죠. 시작할 때는 안쪽에서. 예, 매듭 끝이 안 보이게끔 안에서 좀 빼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핀을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예, 맞추시면서 홈질은 어렵진 않으니까요. 네. 한 2땀씩 이렇게 한 번에 가시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이런 네. 식으로.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홈질이 다 끝났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또 홈질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고무줄을 넣기 위해서 남겨놨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무줄을 넣어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뒤집어서 넣어야 네, 되나요? 그렇죠. 네. 안쪽에서 여기 이렇게 오핀이 있으면 좋죠.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밀어주시고 천천히 한 바퀴 돌아오세요. 15cm라고 한 거는 여유분이고요. 네. 사실 아기 손목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느니까 더 조절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쭉 빠지니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서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만나면 이제 묶어주셔야죠. 제거해주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2번만 묶어주세요. 네, 풀리지 않게 2번 정도 네.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무줄 넣으실 때는 이렇게 오핀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 하시면은 뭐 빼기가 좀 편하겠죠? 수월하고. 그래서 2번을 그 자리에서 묶고 좀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시면 네. 빠지지가 않겠죠? 매듭이. 그래서 끝은 깔끔하게 잘라주고. 네, 좀
짧게 잘라주시죠. 네. 그리고 이대로 네. 그냥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를 이제 예쁘게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 공구르기. 예, 공구르기라는 건 이제 여기서 제가 할 텐데요. 네. 요거 우리 턱받침 있죠? 네. 턱받침 아까 뒤집었을 때 여기 창구멍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쵸. 예, 여기를 이제 공구르기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구르기 하는 방법은 지금 네.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하나를 배우면서 턱받이 할 때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싸개는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손싸개 완성된 거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만든 손싸개예요. 지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저희가 홈질해준 그 방향대로 모양이 나오게 됐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요 위쪽에는 고무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름지도록 되어 있고요. 예, 양쪽 다 같은 모양이에요. 실제 아기손이 이거보다 더 작다고 하니까 얼마나 작을지 되게 네. 궁금해지네요. 턱받이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 요 끝에 공구르기를 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기는 그대로 시접이 이렇게 안으로 접은 상태로 다림질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꽉 눌러서. 예, 같은 간격으로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실의 매듭을 잡고 안에서 먼저 이렇게 나와주세요.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 안에서 밖으로. 예예. 네. 그런 다음에 공구르기 하는 기법은요.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실이 네네.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서요.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옆으로 한 0.5cm 가주시고 위로 갈 때 또 직선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 실은. 그리고 옆으로 진행은 항상 진행이 돼야죠. 옆으로 가주시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바늘땀은 직선으로 이렇게만 보이죠. 아. 요걸 공구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깔끔하게 끝에 마무리할 때 쓰는 그런 박음질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박음질을 하실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박음질이 되는데 이 공구르기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천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천 두 개가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그렇죠. 다음번은 이렇게 한번 예. 해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그 갈라지는 선실이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최대한 겉으로는 박음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예.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시고 요 밑으로 네. 네. 직선으로 바로 꽂고 옆으로 가주시고 진행은 네네. 다시 위로 갈 때는 직선으로 직각에 맞게끔 위로 올라가 주시고 옆으로 진행 방향으로 옆으로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금방 겉에는 거의 안 보이죠. 네. 바늘땀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공구르기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공구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바깥에서는 이제 바느질한 게 티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렇게 톡딱이 버튼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발사기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선부터 요 끝까지 저희가 반박음질을 해놨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3cm를 남겨두고 이 끝에를 잘라주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셨으면요. 네. 여기 밑바닥을 이제 만들어야죠. 네, 이제 발판이 들어갈 자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위아래가 틀려요. 네네. 요게 뒤꿈치겠죠. 네네. 앞이 넓고요. 그래서 아까 너치점 여기 표시한 것을 여기 박음선하고 맞도록 맞춰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저희가 해줬었잖아요. 재단할 당시에. 그 부분을 끝선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뒤쪽도 아까 여기 네, 표시해준 이렇게. 점하고 예 이쪽에도 뒤쪽에도 그 점하고 같이 맞춰주셔야죠. 네. 맞춰서 핀으로 고정. 네. 그래서 박음질을 해주실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이게 평면이죠, 발판이. 네. 이 위에 입체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핀을 꽂아주시고 위쪽에서 박음질 해주시는 게 편해요. 아, 예, 항상 평면이 밑으로 가게 한다. 네. 평면이 밑으로 가도록 네, 이렇게. 예.
그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것도 요거는 반박음질을 해주셔야죠. 네네. 위에서 멋을 내거나 그러는 상침이 아닐 경우에는 홈질을 해주시면 좀 약하고요. 이런 박음질은 항상 반박음질로 네.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공굴려가면서 이건 전체를 박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받고 위에는 아까 손사귀와 똑같이 네. 고무줄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손싸개 배워봤던 부분이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지금 발 들어가는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으신 다음에 홈질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고무줄이 들어가려면 2cm 정도 남기고 또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싸개 했던 것처럼 고무줄 자리 남긴 다음 이렇게 고무줄 라인을 넣어가지고 묶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지금 이렇게 완성된 발사계가 나옵니다. 발사계가 손싸개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손싸개, 발사계 다 만들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아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되게 귀한 첫 번째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하는 동안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열심히 아기를 위해서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이거 보시는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싸개 발사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아마 아이에게 되게 좋은 선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저희 정성희 대표님 궁금하신 분은요, 주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페이스북? 예, slowworks.kr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네.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오셔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자막으로 슬로우웍스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준마의 성장일기였습니다.